오늘이 5월 25일 지금 오후 밤 10시 57분입니다. 또 이제 야간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계좌는 전부 다 파란불이고 오늘 좀 상승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다 이미 박살이 났기 때문에 네, 저도 마이너스 47%고 소액으로 공개적인 계좌 기준으로 소액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그래봤자 뭐 제가 다른 계좌 합쳐도 뭐 몇 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돈 몇천 원인데 지금 공개 계좌가 마이너스 47%입니다. 저도 이걸로 올해 얼마까지 나 스스로 할 수 있을까를 재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네, 3월 달에 굉장히 현금 비중 강조하면서 위험 분산 나름 잘 했다가 4월 말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았나, 너무 이성을 잃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반성이 됩니다. 일단 저도 계속 파란불인데 손절을 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페이코인, 보라 같은 국내 국산 코인들은 일단 손절을 했고 얼마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중을 좀 더 들어간 뭐 비체인이나 비트토렌트 그런 종목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관심을 갖기 위해서 도지코인을 조금 더 들어갔는데 도지코인을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좀 더 매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상승으로 돌아선다면은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일단 USDT에서 본다고 했죠. USDT에서 비트를 봤을 때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제 생각에는 요 보라색 선을 보시면 200일선입니다. 그리고 초록색 선이 10일선입니다. 급하게 내려오는 11선. 일단 요 단기랑 장기선인 이 교차된 요점 여기를 제 생각에는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지 일단은 상승 반전으로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물론 거래량도 좀 나와줘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상승 반전을 하더라도 여기 기준으로 할 때는 한 4,150에 아니 뭐야 41,500에서 뭐 42,000 정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42,000 정도에서 강한 돌파가 나와줘야 일단 상승 반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37,560.432죠. 네. 42,000 기준 강한 돌파를 상승 반전으로 볼 것 같고, 그리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려치기보다는 지금 단기 이평선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갔다가 떨어지고 또 갔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 예, 여기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하면서 삼각 수렴 만들면서 시간 좀 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승 전제할 때 상승 전제하에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 전저점인 여기 이탈 28,000 강한 이탈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즉 올려친다 하면 42,000 그리고 내리 꽂는다 하면 28,000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화 기준으로 하면 뭐 김치 프리미엄까지 껴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차트는 일단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 원화는 계속 올라갔던 흐름이었다면 아까 USDT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멈춰 있던 흐름이었죠. 네, 그 차이가 좀 있고
일단 원화 기준으로 해도 200일선과 10일선 요 사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강하게 돌파 나와줘야 그 다음에 상승으로 보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요곳 역시 하락한다 그러면 요 전저점 라인인 4000 뚫는 거 돌파를 4000을 강하게 이탈하는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비트 기준으로 볼 때 11선 강하게 돌파하는 걸 보고 적립식으로 매수하되,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이렇게 갈 것 같으니 천천히 일단은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상당히 또 헬게이트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저도 나름 공부하고 그냥 나름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의견 나눠 보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 상승이 좀 돋보입니다. 시장이 회복을 하면 이더리움과 이클이 좀 많이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보면 이더리움이 이렇게 가운데에 껴 있는데, 지금 너무 급격히 갔다 급격히 가서 이게 또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승장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가면은 좋겠죠. 가면 좋은데 이렇게 갈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이렇게 될 것 같지도 않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또 이더리움이 7월인가에 또 하드포크가 있죠. 네, 8월이었나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드포크 이슈도 있고, 올해 4월에도 하드포크를 한번 했었죠. 그리고 이더리움 기반의 여러 가지 코인들도 많고, 이더리움이 일단 뭐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부터 해서 비트코인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암호화폐 기술, 블록체인 기술로 일단 인정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이 살아난다면 뭐 비트 진짜 한 장 찍으러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비트는 여기서 한 장 찍게 되면 거의 2배 정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은 그의 몇 배인 4, 5배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이더리움을 월봉으로 보시면 5천까지도 나왔었습니다. 5천까지도. 그리고 직전에 2018년 2월쯤에 월봉으로 봤을 때 2300까지 나왔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더 간다 그러면 일단 2000이 아니고 네네 잠깐 헷갈렸습니다. 300이죠. 네. 요게 240이고, 네, 저도 얘기하면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240이고 기존에 500 돌파까지 했었는데, 이게 좀 더 가게 되면 일단은 500 돌파는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락 조정장이 상승으로 완전히 돌려버린다면 500 돌파까지 충분히 나오고, 기본적으로 한 1000만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은 벌써 3배가 조금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암호화폐에 또 여러 뉴스들이 굉장히 호재만 굉장히 많이 뿌리면서 상승에 또 부스터가 달릴 거기 때문에, 상승도 그렇고 하락도 그렇듯이 상승을 시작하면 여기저기 개미떼들이 붙기 시작하면서 목표, 소위 말하는 세력들의 기관들의 목표 금액보다 훨씬 더 올라가거나 하락하는 부분도 목표 금액보다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멈추는 경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더리움 수익률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시장이 상승한다면 이더리움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장이 상승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시장 상승 추세에 반전을 하는지 확인하면서 적립식으로 들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저는 굉장히 관심 가져보려고 소액식 해서, 저는 보통 관심 가질 때
몇만 원부터 해가지고 몇십만 원으로 서서히 늘리면서 하나씩 하나씩 뭐 10개씩 50개씩 100개씩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보기 시작하는데 매수하자마자 갑자기 이제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한 30%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아쉬운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21선 꺾이고 있기 때문에 간다 하더라도 바로 돌파보다는 한번 미끄러졌다가 가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말의 모든 전제 조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상승 추세 반전을 했을 때, 추세 전환을 했을 때 기준이고, 그 추세 전환의 지지 라인, 대응 라인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8,000 USDT 기준으로 28,000에서 42,000이 어떨까, 이렇게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오미세고에 대해서 간단히 또 그 코인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하는 목적은 사실 오미세고를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저도 투자하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당분간 뭐 특별히 오미세고가 끌리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거래량 상위 종목에 랭크가 돼 있고, 오늘 오전만 해도 더 위에 있었습니다. 거래량 더 위에 있었는데, 일단 거래량 상위 종목에 있고 이것 역시 하나씩 투자자들이 있을 테니까 투자든 트레이딩이든 일단 살 거면 기본적으로 어떤 류의, 어떤 범주에 있는 코인인지,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 코인인지, 주식으로 따지면 어떤 테마, 어떤 그룹에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투자를 하는 게, 트레이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해가지고 일단 제가 틈틈이 생각을 하게 됐고, 차후에 시간이 되면 또 이제 경제랑 관련된 것도 한번 정리를 해서 영상을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 오늘은 오미세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어떤 코인인지. 일단 오미세고 차트를 보면 지금 7,300원 라인에 있고, 거래량이 어저께 갑자기 많이 생각 이상으로, 전 거래량의 2배 이상으로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순식간에 이평선을 올라탔습니다. 여기 근데 11선 떨어지고 있고, 여기서 강한 돌파를 하게 되면 일단은 만원 라인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꺾여 내려오는 11선 이동평균선의 각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힘들고, 좀 이렇게 쌍바닥을 찍으러 가거나 한 번 더 미끄러지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사 넘어가더라도 강한 돌파보다는 여기서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 라인에서, 네, 그 라인에서 좀 시간을 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미세고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을 타다가 이 흐름이 완전히 깨졌는데, 차트상 볼 때는 일단은 딱히 좋은 차트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너울을 이렇게 많이 치면서 가면 굳이 뽑자면 좋은 차트인데, 여기서 이미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선 돌파를 해서 다시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 즉 힘이 많이 필요한 종목이다 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여기서 근데 올라가게 되면 17,000원 까지 돌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아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점 연결했을 때 여기 이탈을 한번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올라와서 요 그 대항하는 선을 다시 돌파해서 지지선으로 바꾸면서 올라가려면 좀 힘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량 상위 종목이고, 어저께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 나온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일단 지표상으로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오미세고도 관심을 가져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다시 보시면 오미세고는 어떤 코인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미세고입니다. 오미세고는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탄생한 금융 플랫폼으로 상품권, 포인트 등을 거래하는 암호화폐입니다. 현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상품권이나 포인트 같은 현금성 자산,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암호화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지불 서비스를 운영해 온 오미세라는 핀테크 기업의 자회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고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검은색으로 오미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은행 계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도입에 전자금융의 어떤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세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화면에 이제 차트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OMG 코드 티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스켈 이더리움 롤업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플라즈마 기술을 최초에 적용하여 실시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프로젝트다. 공동 설립자는 준 하세가와와 도니 헤린셔입니다. 2015년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했고 2017년 IPO를 진행하면서 프리세일을 했고 오미세고 토큰 발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nbank the Banked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한 결제 및 보상 시스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Unbank the Banked를 이제 의역을 하면 은행 인프라가 없어도 은행 서비스, 즉 전자금융이라든지 거래, 송금, 이런 예금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로 따지면 금융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즈마는 조셉 푼과 비탈릭 부테린, 누군지 아시죠?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창시자 뭐 이렇게 표현하죠. 비탈릭 부테린이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 이더리움 플랫폼 블록체인 기반으로 네트워크 보안 강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블록 처리 속도 지연 현상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기술인데, 다수의 계산을 각 블록체인에 연쇄적으로 수행을 하고 최종 증명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보고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더리움 기반이었지만 이제 메인넷으로 확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2019년인가의 발표 뉴스인데, 개발 34개월 만에 메인넷으로 확장했다라고 하면서 첫 거래가 성공적이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이후로 뭐 별다른 게 없는 거 보니까 일단은 사실상 그때는 테스트넷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메인넷 거래를 발표하면서 트랜잭션 주기 테스트를 실시하고 구식 코드를 제거하면서 계약을 좀 더 단순화하고 보안을 강화시킨 그런 연역이 있습니다. ICO를 통해서 25,000만 달러를 투자금으로 모금을 했고 2017년 9월에 오미세고 보유자에게 총 발행량의 5%를 에어드랍으로 또 제공을 했습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배당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을 개발한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어드바이저로 있는 프로젝트고, 어드바이저는 그냥 우리나라 표현으로 고문이나 자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 증명 포스 합의 알고리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상장 거래소는 업비트랑 빗썸은 물론 코인바자, 그리고 바이낸스, 이 코인바자르가 뭐 인도 거인가 그럴 겁니다. 네. 그리고 바이낸스, OKX, 후오비, 코인베이스 프로, 그리고 폴로닉스, 큐코인, 이건 또 중국 거죠. 네. 이렇게 상장이 돼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면 또 그 특징적으로는 디지털 타일랜드 빅뱅 2017에서 태국 부총리에게서부터 올해 디지털 회사 상을 받으면서 태국은행과 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라는 연역이 있고, 알리페이나 맥도날드, 마이너 인터내셔널,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한은행 등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에너지경제 뉴스에 뜬 그 사진을 보시면 여기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한카드라고 되어 있고, 보시면 신한카드 디지털사업 본부장, 그리고 준 하세가와 오미세고 대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파트너십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오미세고를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하면, 은행 인프라가 있든 없든 선진국과 개도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하위 국가들부터 해서 인프라가 없어도 은행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빠른 처리 속도랑 값싼 수수료로 금융 플랫폼을 지향하는 그런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오미세고 가격을 보면 아까랑 큰 변동 없이 7,470원 가격이 돼 있고, 크라켄이 6,792, 비트 파이넥스가 6,792, 크라켄 네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차트만 보면 좀 아직 무겁습니다. 올라가서 추세적으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완전한 전환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부분이고, 다만 좋은 점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온 점, 그게 아주 좋은 점이고, 조금 무거운 점은 이평선이 계속 다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강하게 밑으로 내려오기 있기 때문에 강한 돌파보다는 횡보성 장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나 넘어지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전저점 이탈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5,000원 이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스토캐스틱 보조지표는 일단 상승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요 점은 참고해 주셔서 일단 오미세고 투자를 하게 되면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에서 왜 횡보가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일단 이평선에 떨어지는 각도 너무 크고, 그 상승도 관성이 있듯이 하락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한 거를 바로 V자로 이렇게 올려치기보다는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건데,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면 진짜 네 헬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유가, 일단 그 페드 홈페이지를 가보면 지금 뭐 6월에 일단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5월 거를 먼저 보시면, 오늘 날짜가 5월 25일이죠. 5월 25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바로 5월 31일 헐러데이,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이때가 휴일이고, 휴일이 되면 일단 주식시장은 쉴 텐데,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 돌아가니까 아무래도 자금이 좀 더 들어오거나 나오거나 좀 매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있죠. 그런데 이제 6월부터 보시면 6월 2일 날 베이지북이 있고, 그 다음에 6월 16일 날 FOMC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데이 미팅 준 15, 16이 있고 프레스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거를 좀 중요하게 보는데, 일단은 이때 기준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 이슈가 일단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주식시장과 연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전후로 중요한, 단기적으로 중요한 어떤 이슈를 던져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월 16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움직임을 그 전에 움직이든 그 후에 움직이든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서 좀 횡보를 하다가 그 이후에 뭐 이렇게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로 굉장히 급격하게 V자 상승을 보이다가 FOMC 회의를 앞두고 훅 다시 떨구면서 쌍바닥을 찍는 뭐 이런 그 시나리오도 솔직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트레이딩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참고해야 될 게, 일단은 그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이랑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특히 나스닥이랑 연관성이 높고,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도 떨어지고, 상승을 하게 되면 테슬라 주가도 오르는데,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나스닥도 주로 떨어지고, 역시 기술 성장주의 대표적인 또 이제 그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보기보다는 일단 나스닥 주가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냥 간단히 일단 보시면 이걸로 그냥 빨리 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주가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평선 다시 올라탔습니다. 여기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무너지지 않고 여기서 더 계속 간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이다 라고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을 또 보셔야 되는데, 금 가격을 보시면 지난 2021년 3월 31일부터 여기서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3월 8일 날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쌍바닥 찍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평성을 하나 둘씩 깨면서 그 역배열되어 있던 이평성들을 하나씩 정배열로 올리면서 강하게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직 상승을 더 할 것 같은 추세인데, 또 많은 상승에 따라서 좀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림이죠. 지금 MACD 보조지표를 보면 보조지표 역시 쭉 계속 상승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나스닥을 보시면, 일단 나스닥 역시 지속된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사실상 요런 요 구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가 볼 때는
비트코인 시장도 예전에 저번에 봤을 때 이렇게 원통 모양을 계속 횡보를 했죠. 사실상 등락은 있지만 사실상 횡보를 했다는 거는 결코 중장기적으로 좋진 않다라고도 한편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 이평선을 올려타면서 아직 상승 흐름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하반기 때는 나스닥이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 다음에 하반기 때는 그러니까 하반기 내년 초를 앞두고서 하반기 때는 또 한번 이쯤까지 하락을 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원통형 저가를 깨면서 진정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비트코인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짜 더 큰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 부분은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이 추세적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고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실 내년에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좀 악재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뭐 5년, 10년을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초만 따졌을 때는 일단 악재가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 이슈도 있고 뭐 금리 문제도 있지만, 그리고 뭐 테이퍼링 이슈도 있지만 또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내년부터 그 과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한번 수익 실현을 하면서 몸을 한번 사리고 지켜보고 또 들어가는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올 하반기까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비트코인 시장에서 볼 때 앞으로의 횡보 따라가는 거 볼 때는 나스닥 시장이랑 그리고 금 시장이랑 그리고 원자재 시장을 같이 참고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WTI 보시면 이것도 계속 상승을 보였죠. 그러다가 여기서 또 원통형으로 일단 멈춰 있습니다. 횡보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요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비트코인 시장에 대해서 일단 가격적으로 놓고 일단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우리는 일단은 뭐 장기 투자자라기보다는 트레이더기 때문에 일단 매매를 하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취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참고를, 제 의견이다 라고 생각하고 참고를 하시고 또 많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